네, 이번 시간에는 개화기의 핵심 내용들, 그 다음에 특별한 유형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기라고 하면은 개항 전후의 상황들,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 또 우리 그 사회의 어떤 큰 변화들, 정치적 변화,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 막 일어나죠.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개화기에서 다루는 부분은 흥선대원군부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이후 일제강점기 되기 그 직전까지의 그 상황들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개화기와 관련해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사건들이 되게 다양하게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기의 그 다양한 사건들 좀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일단 크게 잡아보자면은요, 개항 전후의 조선 정세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항은 강화도 조약이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전후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강화도 조약 앞에 있었던 그 흥선대원군 때의 모습, 흥선대원군 때의 국내 상황, 그 다음에 국외와의 관계까지도 흥선대원군이 그 대외 정책을 좀 특별하게 했잖아요. 그런 내용까지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각종 사건의 흐름들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사실은 개항하기 전에도 사건이 많고요. 개항한 이후에도 사건들이 많은데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흥선대원군이 이제 국내적인 정책 그 사건들도 다 파악하셔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 시기에 또 있었던 그 대외 관계도 있잖아요. 병인 박해에 의한 병인 양요, 그 중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 또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이후 등장하게 되는 신미양요, 이런 그 흐름들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났던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전개됐었던 그런 여러 사건들 보셔야 되는데요. 그 여러 사건들 중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개화 세력과 위정척사 세력의 활동들입니다. 개항 이후에 개화 세력들이 막 또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개화 세력들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개화도요, 급진개화, 온건개화 또 분리가 됩니다. 그들의 모습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개화와 또 반대되는 개념으로 활동을 했었던 위정척사들의 움직임도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내용을 파악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가 지금 이제 사건들을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건 파악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물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 인물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흥선대원군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화 세력 하면은 김옥균 빼놓을 수가 없죠. 김홍집, 이런 인물들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위정척사에서도 이항로, 최익현, 이런 사람들, 인물을 쭉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권 피탈 과정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화의 시기를 거친 후에 이제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국권을 완전히 뺏기게 되잖아요. 국권을 피탈당하게 되는데, 그 일본이 어떻게 한반도의 이 조선의 국권을 뺏어갔는지, 대한제국을 무너뜨렸는지, 그 과정, 가슴 아픈 그 침탈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사건 흐름, 순서, 사건 하나하나 다 아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을사늑약. 을사늑약, 그 일본과 맺은 조약, 그 내용 자체를 묻기도 하지만은요, 을사늑약 조약 이후에 어떤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는지 그 전후의 상황들을 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한테 국권을 빼앗겨가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들의 항일 활동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항일 단체들의 활동이 있어요. 신간회가 있고요. 또 항일 의병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에 맞섰는지 그들의 모습들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내용이 많아요. 복잡한 흐름들도 많은데요. 사건, 인물, 단체, 그 다음에 일본과 맺었던 조약들, 이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잘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유형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화기에는 엄청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인물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왕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핵심 왕은 고종인데요. 왕 외에 다양한 인물이 나옵니다. 최익현, 김옥균 많이 나오죠. 출제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후에도 이제 항일 활동을 하는 안중근, 여러분들 또 안중근을 일제시대 이후의 사람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안중근의 의거는 1909년, 우리가 일본한테 완전히 국권 뺏기기 전이에요. 을사늑약과 국권 피탈 그 사이에 있었던 게 안중근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단체기관, 신민회, 신관회,
신간해는 아니죠. 신민해. 그 다음에 의병 단체들 많이 나오고요. 사건 묻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들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 그 중요 인물들 있잖아요. 인물들이 자료로 제시가 됩니다. 방금 잠깐 화면에 나왔다 들어갔었던 최익현 뭐 그런 인물들이 자료로 나옵니다. 김옥균 자료로 나옵니다. 사료로도 나오고요. 사파로도 나오고요. 연표로도 나오고요. 일대기로도 나오고요. 다양한 자료가 제시가 됩니다. 이 근대 문제는요. 자료도 많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자료로 제시가 됩니다. 그 인물을 보여주고 그 인물의 업적을 답지에서 골라내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체 기관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신간회 문제 많이 나옵니다. 신간회. 그 다음에 의병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의병도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각 의병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단체들이 자료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단체가 굉장히 다양한 자료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의 활동을 답지에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건. 여러분들이 이 근대사 공부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게 이 사건이더라고요. 이 사건의 그 공부 강도가 앞에 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죠. 굉장히 사건들이 촘촘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앞에 세기는 뭐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뭐 세기별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고려도 뭐 세기를 좀 나눠서 큼직큼직하게 공부를 하는데 근대는 촘촘하게 다달이 사건들이 막 터집니다. 이 사건들을 일일이 다 구분해서 아셔야 되고요. 흐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사건을 세밀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그 사건의 앞뒤, 인과관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앞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앞에 사건 기억하셔야 되고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됐는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에 그 내용을 좀 추려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근대사에서 사건 정리할 때 꼭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인물이에요. 사건 속에서 인물을 연결해서 공부를 꼭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연결돼서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대표 문제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9번 문제고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고수들은요 얼굴 보고 압니다. 최익현이네 얼굴 보고 푸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실력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봐야 됩니다. 경기도 포천 출생이다. 최익현 생년과 고향을 알고 푸는 분들 없었을 겁니다. 이항로 문화에 들어감. 이항로 제자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최익현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여기에서 일단은 감을 잡는 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결정적 힌트는 아닙니다. 명경과 급제 이건 여러분들에게 전혀 힌트가 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냄새가 나죠. 1873년 서원 철폐를 비판한 계유상소.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할 때 흥선대원군한테 과감하게 도전했었던 인물이 최익현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 최익현인가 보다 라고 감이 막 올 때 결정적 힌트가 아래 나와요. 1906년 의병. 자,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고요. 1906년에 의병이라 하면 을사늑약에 저항했었던 그 의병입니다. 을사의병이라고 구분을 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 그 다음에 이제 대마도 순국. 이때 최익현이 대마도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잖아요. 대마도에 끌려가면서도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나는 외놈들의 땅을 내가 밟을 수 없다. 그 대마도에서 어떻게 날아다닙니까? 최익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조선의 땅에 흙을 퍼서 버선에다 담아가지고 그거 신고 죽을 때까지 벗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흙만 밟고 있겠다. 외놈들이 주는 물 한 모금 먹지 않겠다. 밥도 안 먹고요. 물도 안 먹고 그래서 아사순국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대단했었던 위정척사가가 최익현이죠.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느냐? 이 자료를 통해서 최익현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원철폐, 을사의병, 그 다음에 대마도 순국으로 최익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지에서 최익현 골라내셔야 됩니다. 중추원 고문으로서 자주독립 강조한 인물은 서재필이고요. 대동강에 침입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운 사람, 이때 이거 주도한 인물이 이제 당시 평안도에 있었던 박규수.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인물 임병찬. 지부복골 척화의소를 올려 외양일체론 주장했다 최익현입니다.
자, 최익희 하면 이제 외양일체론이 딱 떠오르죠.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던 그 시기. 외놈 양놈 똑같은 거다라고 주장했었던 인물이 최익현입니다. 그 상소문이고요. 답은 4번. 5번.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국작전을 전개한 인물은 이인영입니다. 자, 인물 문제예요. 최익현 자료로 주고요. 답지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주고 거기서 최익현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개화기에 있는데 그 사건들 속에서 인물 항상 공부하시고 인식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물 문제입니다. 자, 봤고요. 92번 문제 갑니다. 밑줄 친 밑줄 그은 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드디어 우리 협회 요구가 반영된 헌의육조가 관민공동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협회라는 것 때문에 독립협회인가 보다 이게 감을 잡고 풀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위험하고요. 헌의육조 관민공동회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독립협회 힌트죠. 그래서 단체를 묻는 문제예요. 독립협회라는 단체. 이 근대에 오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보시고 업적 기억하셔야 됩니다. 했던 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독립협회에 대해서 골라내셔야 됩니다. 옳은 거 골라내셔야 되는데 1번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 자, 이거는 이제 대한자강회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1907년인데요. 독립협회는 고종이 강제 퇴위되던 시기에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죠? 2번 자유민권운동 전개하고 의회 설립운동 펼쳤다. 이것이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설립해서 인재 양성했다. 신민회 되겠습니다. 신민회. 황제 측근 세력을 중심으로 전제군주제 지향했다. 황국협회. 황국협회는 이게 어용단체죠. 정부에서 조직했었던 그런 단체고요. 독립협회와는 또 맞섰습니다. 그죠? 5번 일제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반대하는 운동 전개했다. 이게 보완회 1904년의 사실이 되겠습니다. 답 2번이고요. 단체를 묻는 문제고요. 답지에서도 각 단체들을 일일이 구분해 놓으셔야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근대 부분에서는 다양한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도 일일이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관민공동회, 독립협회, 자유민권운동, 독립협회 요거 연결하시면 쉽게 답을 골라낼 수는 있는 그런 문제이긴 했네요. 자, 마지막 9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가 발송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걸 골라라. 이 내용인데요. 독일 주재공사에게 이또 특별공사, 이또 히로부미 얘기하는 것 같죠? 하세가와 장군 하야시 공사가 군대를 이끌고 궁궐로 난입하여 무력으로 짐을 위협하면서 그들이 만든 조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소. 일본 애들이 군대 이끌고 난입해서 서명 강요했대요. 그 다음에 핵심이 이거예요. 통감 임명한다는 거. 외교권 일본한테 양도한다는 거. 이런 내용이 담겨 있대요. 이게 뭐예요? 을사늑약이죠. 가장 핵심적인 힌트가 통감과 외교권 양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뭐예요, 지금? 지금 이 전보가 발송된 이후의 사실을 골라야 되는데 이 전보는 을사늑약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조약, 을사늑약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고요. 문제는 이거 이후예요. 즉 을사늑약 이후의 사실을 고르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결국에는 사건이에요. 문제에서 사건을 주고 그 흐름 알고 있냐, 앞뒤 관계 알고 있냐, 그거 푸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볼게요. 대한제국이 대외 중립선언했다라는 거. 이거 1904년 1월 상황입니다. 러일 전쟁 직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가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우리 대한제국은 중립이야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중립이 사실은 힘이 있어야 지켜지는데 중립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냥 러일 전쟁이 일어나죠. 예, 또 우린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요. 2번 미국과 일본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 맺었다. 일본이 미국한테 필리핀 드세요. 한반도 우리가 먹을게요. 서로 남의 땅 가지고 이거 너 먹어, 이거 우리 먹을게. 이랬던 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죠. 1905년 7월 상황입니다. 을사늑약 직전이죠. 그죠? 3번 일본인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초빙됐다.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보다도 이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을사늑약 이전 상황이에요. 4번 고종이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파견했다. 왜 특사 파견했어요? 고종이. 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파견한 것이 헤이그 특사였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 이후의 사실로 답 4번이 정답인 것이죠. 이 사건으로 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기도 했지요. 5번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본에게 제공하는 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는 1904년
2월 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보다도 앞에 있었던 사실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답 4번 고르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렇게 개화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습니다. 또 국권을 빼앗겨가는 그런 상황까지 봤는데 이 상황 속에서 있었던 여러 상황들 흐름 보시고 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일제시대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